반갑습니다. 아틀란타 누가병원 김정범 원장입니다. 계속해서 금음체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음체질에 있어서 유익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해진 대장을 정상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계란 흰자라든지 대부분의 생선, 조개류, 흰살 생선, 붉은 살 생선, 보거라든지 완두콩, 강남콩, 팥이라든지 쌀, 메밀녹두, 숭늉, 누룽지, 검정포도, 청포도, 참외,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블루베리, 감, 체리, 앵두, 살구, 모가라든지 포도당 주사도 괜찮고요.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도 따뜻한 물보다는 약간 좀 차가운 물들을 즐겨 드시는 게 좋고요. 모과차라도 괜찮고 산성수도 금음체질에는 맞는 음료가 되겠고요. 좀 차게 드시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감이라든지 체리, 앵두, 살구, 블루베리라든지 키위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되게 좋죠. 이걸 꼭 참고하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조개 종류는 금음체질에 강해진 대장을 항상 좀 이렇게 스프레이션 시켜주는 음식들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자주 조개국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좀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밥은 메밀과 쌀을 주로 한 그런 잡곡밥이 좋죠. 그래서 체질에 맞는 메밀과 쌀을 중심으로 해서 팥도 넣어도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완두콩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좀 넣어서 밥을 지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100% 메밀 또는 메밀국수, 메밀묵은 금음체질에 있어서 위와 장에 아주 좋습니다. 참고를 꼭 하셔서 그대로 좀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푸른 잎채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푸른 잎채소에는 배추, 상추, 시금치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즐겨 드시면 좋고요. 배추김치를 담을 때 맛이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음체질 분들께서 배추김치를 드시려고 할 때는 마늘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금체질에 있어서 그 녹즙은 제가 거의 명약에 가깝다 할 정도로 인체 전반에 걸쳐서 아주 유익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신선초 혹은 신천초로 만든 녹즙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선초에다가 케일이라든지 푸른 잎채소를 좀 가미해서 녹즙을 드셔주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금음체질 분들 중에서 혹시 변비가 왔다 그러면 오이를 많이 좀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생오이를 좀 즐겨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두 맛있게 나오는 그런 과일이 있는데 이 자두는 금체질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이제 금음체질에 도움이 되겠고요. 키토산을 우리가 그 영양제를 복용할 때가 있는데 이 키토산은 금체질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양제를 복용할 텐데 거기에다가 체질에 맞는 그런 영양제를 한두 가지를 애드해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차로는 솔잎차를 드시면 도움이 될 텐데 특별히 금음체질의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금음체질 같은 경우에 몸에 염증이 생기면 솔잎차랑 그 오메가3 중에서도 피쉬 오일로 만든 그 오메가3를 좀 많이 용량을 좀 올려서 드시면 소염제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양 체질인데 제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강황 혹은 카레에서 뽑아 나오는 컬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드 오일로 만든 오메가3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저는 거의 제 몸에 생기는 염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염증을 강하게 억제하는 그런 성분하고 오메가3하고 오메가3도 역시 염증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음체질에 있어서 유익한 음식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 모든 음식들은 금음체질에 있어서 강해진 대장을 좀 스프레이션 시켜줘서 원래 정상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로운 음식을 보게 되면 금음 체질의 강해진 대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우유라든지 유제품, 버터, 치즈도 포함되겠고요. 계란 노른자, 민물 생선, 굴, 콩, 메주콩, 청국장, 땅콩, 아몬드, 일반 견과류도 포함되고요. 은행이라든지 호두, 밤, 잣, 도토리, 현미, 수수, 밀가루, 율무 굉장히 많은데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각종 뿌리 채소, 무라든지 당근, 연근, 우엉 이런 것들도 식재료도 굉장히 해롭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마, 비터, 도라지, 토란 이런 뿌리 채소들, 그 다음에 더덕, 깻잎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란 호박, 일반 버섯 중에서 송이, 표고, 느타리 버섯 이런 버섯들은 금음 체질에 있어서 해로운 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마늘도 사실은 좀 해롭기 때문에 금음 체질의 분들을 위한 김치를 담으려고 할 때는 마늘 같은 부분은 약간 좀 거의 줄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설탕, 사과, 배, 수박, 메론, 석류, 산삼, 인삼, 홍삼, 녹용, 꿀, 대추, 구기자, 부자, 영지버섯 이런 것들 다 해롭습니다. 상황버섯, 유자, 매실, 오미자, 산수유, 칡이라든지 카페인 음료, 커피, 차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국화차, 대추차, 율무차, 쌍화차, 인삼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다 해로운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를 든 것들 중에서 버섯 종류도 들어가 있고요. 송이버섯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좋은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당근, 연근, 우엉 이런 좋은 식재료들, 아몬드, 땅콩, 견과류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견과류들은 금음 체질에 있어서 해로운 식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안 드시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음 체질에 있어서 유익한 음식들만 딱 뽑아놓고 이 음식들만 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차도 물론 쌍화차, 율무, 대추, 국화차 이런 것들 차 종류 중에서도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금음 체질에 있어서는 해롭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음료수도 금음 체질에 해롭습니다. 가공 음료수, 술, 담배, 위스키, 좀 독한 술들, 보드카, 막걸리라든지 소주는 화학주고 이런 술 종류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술도 피하시거나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굳이 드셔야 된다면 맥주는 늘 차갑게 해서 먹으니까 맥주 정도의 약한 술을 약하기도 하고 좀 차갑게 해서 좀 드시면 체질에 맞는 과일과 같은 그런 안주들을 겸해서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금이라든지 은 이런 장신구도 금음 체질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피하시면 좋습니다. 술, 담배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사실은 술, 담배는 모든 체질에서 다 해롭습니다. 특별히 영향을 더 받는 체질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금음 체질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육류는 아주 해로운데 특히 이제 우리 육류 중에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개고기, 염소고기, 노루고기, 개고기라 하면 여기서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오리라든지 곰국이라든지 민물장어라든지 계란 노란자 등의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금음 체질들은 대장을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강한 에너지가 더 강해져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되고요. 신경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 장부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장부들의 에너지 밸런스를 깨뜨리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류는 절대 입에 드시면 안 되고요. 저희 아내는 금양 체질인데 1년에 단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주로 생선, 푸른 잎채소,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은 거의 식사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면 좋은데 아무튼 고기는 절대로 안 드시면 평생 드시지 않는 게 좋죠. 그러면 고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육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은 아주 해롭습니다. 드시지를 말기를 제가 권하고요. 금음 체질에 있어서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주로 부작용으로는
관절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절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퇴행성 관절, 그럼 오스테오아르트라이티스나 골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관절염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관절염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금음 체질에 있어서는 밀가루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아직까지 밀가루는 완전히 끊지를 못하던데, 아무튼 1년에 단 한 번도 육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바쁘고 이런 일들 많은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체질식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런 경험해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기를 안 먹어서 힘이 없다는 전혀 그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음 체질에 있어서 많이 먹으면 좀 해로운 음식들이 있어요. 새우라든지 삽살, 보리, 옥수수. 아까 전에 술을 드실 때는 제가 보리로 만든 맥주 정도, 다른 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보리로 된 술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죠. 보리, 옥수수, 미역, 다시마, 옥수수로 만든 오일, 카놀라유라든지 올리브유, 포도씨유, 생강, 무청, 시금치, 부추라든지 호박, 가지, 토마토, 아보카도, 두릅, 고추, 고춧가루, 파, 양파, 생강, 계피, 겨자, 후추, 이런 이열성 향신료들, 귤, 오렌지, 이런 과일들, 자몬, 레몬, 라임이라든지 복분자, 파파야, 크랜베리, 알로에, 비타민 B나 E 정도, 그 다음에 녹차, 생강차,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이 그룹의 음식들도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을 때는 몸에 맞지 않는 음식뿐만 아니라 조금은 먹을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제가 끊었었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맥주, 와인, 정종, 이런 정종은 좀 드실 수는 있지만 많이 드시면 해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조금만 좀 드실 수 있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포함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게 되면 수영과 같은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레커멘드 하고요. 수영이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에 속하고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금음 체질 분들이 사우나에 가서 땀을 많이 흘리고 오면 거의 반나절은 퍼져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기보다는 땀을 안 흘리면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바로 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음 체질 분들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땀을 흘리는 운동보다는 수영을 하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라든지 일광욕, 등산, 이런 땀을 흘리는 것들은 피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주로 숨을 짧게 많이 들여 마시는 거예요. 해서 천천히 좀 길게, 내쉴 때 좀 길게 하는 그런 호흡법들을 이렇게 평소 때 절개하시면 심폐기능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음 체질에 관해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금음 체질인데 혹시 필요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한번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음 체질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수음 체질로 넘어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